네, 안녕하세요. So first, good afternoon, everyone. Thank you for coming today. And my name is Yoonho Park. 제 이름은 박윤호고요. So I will be mainly talking about myself today. But before I proceed, I would like to touch on my whereabouts in English first, okay? 제 근황을 먼저 영어로 짧게 말씀드리고 나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So in December 2013, I was taking this 6-month intensive course as a 24th class here. And afterwards, I left for the city of Oxford in the UK to study for a year. So actually, I'd originally planned on going to university there, but after a few months, I realized the UK's educational system was not what I was really looking for. So that's why I went back to the beginning and thought it over. So that's when I made a final decision to study in America for my future education. So I prepared all documents by myself. So finally I got an offer from a film school in Los Angeles, which in fact turned out to be a blessing in disguise. So anyway, it was only a week that I finally returned home here, so I still feel jet lagged. So from now on, my speech carries two main themes: is English and study abroad. And it should take about 10 minutes of your time, and if you have any questions, there will be a time to deal with them at the end of it, okay? Okay, let's get started. 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2013년 12월 24일로 졸업한 박윤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어제 새벽에 올라와서 정신이 없는데 혹시 제가 횡설수설하면 좀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오늘 일단은 제가 얘기를 드릴 거는 딱 두 개예요. 영어랑 그리고 유학 딱 두 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릴 거고 뒤에 이제 이쁜 누나랑 잘생긴 형님이 다른 얘기도 해주실 거예요. 좋은 얘기를. 제 얘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영어에 대해서는 제가 왜 영어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왜 어떤 마음가짐으로 제가 이제 6개월 동안 훈련에 임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왜 영어를 시작했냐면 좀 제 꿈이 있어서 영어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는 코치님들은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제가 8살 때 이제 영화관에 가서 제 인생에 처음 영화를 봐요. 그게 무슨 영화냐면 그 심영래 감독의 용가리라는 영화였거든요. 왜였죠? 저한테 굉장히 전 진지하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당시 8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공룡이 화면에서 움직이고 막 이렇게 막 영화라는 것 자체에 제가 굉장히 좀 매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전 이제 영화 제작자의 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좀 선진 기술을 배우고 싶고 또 외국에서 일도 하고 싶고 또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싶고 근데 먼저 이게 다 되려면 일단 영어가 먼저 선행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학을 가기 전에 좀 먼저 입을 좀 풀고 가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교육기관을 막 찾고 있던 중에 이제 우연히 제가 이제 말년병장 때 딱 누워있는데 후임이 이제 책을 딱 빌어요. 심심하니까 야 아무거나 하나 던져봐 딱 잡았어요. 그게 영어 천재가 된 홍대리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책을 보고 이제 마침 제 상황이랑 딱 맞아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2013년 7월부터 이제 훈련을 시작했고 이제 그게 저와 박코치 훈련소의 첫 만남이었어요. 제가 이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6개월 동안 훈련에 임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6개월이 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아침부터 이렇게 저녁까지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하루하루가 좀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지루해지고 집중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제 저 자신만의 좀 룰을 정해놓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그 훈련의 목적과 목표를 정확히 숙지하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한 말인데 좀 고리타분한 말 같은 얘기 무슨 말이냐면 그 어학연수에서 이제 하시다 보면은 좀 과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지하유도 있고 뭐 빌드업, 뭐 드라마, 팝송, 뭐 영화 좀 엄청 많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좀 이렇게 리뷰를 하다 보니까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코치님들과 이제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특히 염현철 코치님과 상담을 하면서 이제 양해를 구하고 그 내용을 제가 다 녹음을 했어요. 연 코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빌드업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리뷰를 해야 체화가 된다. 이런 내용을 제가 다 녹음을 해서 제가 이제 문서와 파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리뷰를 하기 전에 그 표를 먼저 보면서
이 과목은 이렇게 체화를 해야 좀 더 리뷰를 해야 좀 더 효과적으로 내 몸에 체화가 되겠다. 전 이런 식으로 해서 훈련에 좀 재밌게 리뷰 같은 것도 좀 재밌게 할 수 있었고, 다음 두 번째로는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예요. 어디에? 액티비티에. 그래서 단과반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룹 스터디 하실 거예요. 그룹 스터디 하시다 보면 뭐 핸드폰으로 뭐 촬영하는 과제 같은 거 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학연수 하시는 분들은 뭐 프레젠테이션, 팝송 콘테스트, 뭐 인터뷰, 뭐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항상 거기에 좀 나름대로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저는 350반,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액팅 때 있던 제 대사를 좀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그게 350반 그 Phoebe has to boyfriend라는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거기 에피소드 1에 제일 마지막 대사인데, 그게 I know I never get rich doing it, but I gotta tell you, it's pretty cool knowing that you are making a difference in the kid's life. 라는 대사가 있어요. 이게 나는 유치원 선생님이라서 부자가 안 될 거 알아. 근데 애들이 잘하는 걸 보는 게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넌 모를 거야. 이런 대사예요. 제가 그때 이거를 랩으로 만들어서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저한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특히 이 문장은 좀 이렇게 단어 몇 개만 바꾸면 실상을 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문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모든 액티비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마음으로 저는 항상 액티비티에 참여를 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간중간 훈련 도중에 꾸준히 자신의 영어 실력을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영어 공부만 하면 솔직히 자기가 지금 어딘지 몰라요. 위치가. 그러니까 금방 좀 이렇게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그 700반에 가시면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할 거예요. 아까 저기도 어떤 분이 연습하고 계시던데, 저는 그 700반 훈련했던 그 700반 프레젠테이션 했던 내용을 그 EF에서 주최하는 그 영어 스피치 콘테스트가 있었어요. 거기 그냥 제 영상을 보냈어요. 근데 진짜 운이 좋게 제가 예선, 본선 다 통과하고 결승까지 갔어요. 근데 결승에 일단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일반 인구 8명 중에 제가 4등을 했는데 1등이고 꼴등이고 다 떠나서 제가 뭘 배웠냐면 정말 자극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국내파래요. 영어 해외 나갔다 온 적 없대요. 근데 영어를 진짜 끝내주게 잘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유치원 부가 있었는데 유치원 애들이 저보다 영어 잘해요. 진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자극을 받고, 이거 코치님들이 좀 칭찬을 해준다고, 동기 형 누나들이 좀 잘한다고 우쭈쭈 해준다고, 이게 진짜 잘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진짜 독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700반에서 1000반 넘어갈 때였는데, 그 남은 1000반 2달을 저는 좀 되게 미친 듯이 보낸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개가 좀 크게 제가 이제 훈련할 때 어떤 룰로 어떤 마음가짐을 했는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유학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먼저 그냥 제가 유학했을 때 당시 사진들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냥 제가 이제 영국 유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유럽 친구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저기 보면은 뭐 독일도 있고, 뭐 프랑스, 뭐 네덜란드, 터키, 뭐 베네수엘라, 캄보디아 친구들 정말 많아요. 저는 이 친구가 좀 많은 추억을 쌓고 왔는데, 아무튼 제가 영국 유학을 선택한 거는 제가 영화 제작에 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 분야가 자신의 능력과 실력과 포트폴리오 그리고 인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좀 학벌 하는데 외국에서는 실력과 인맥이면 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을 좀 줄이고 싶었고, 빨리 현장에 투입되고 싶었고, 또 학비가 영국의 대학교들은 대부분 공립이다 보니까 미국에 비해서 2배 이상 싸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같은 일부 지역은 4년제인데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대학이 3년제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선택을 했어요. 근데 또 이게 걸리는 게 이제 영국은 학제가 짧다 보니까 무조건 대학에 1학년을 입학을 할 수가 없고, 그 파운데이션이라는 코스를 꼭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옥스퍼드 대학교나 캠브리지를 가고 싶다 이러면 A레벨이랑 또 2년짜리 과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비용과 시간이 정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파운데이션 코스를 들어갔어요. 이제 정말 열심히 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가려던 방향과 그 기대치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영화를 하고 싶어요. 그럼 적어도 드로잉을 많이 시키거나 아니면 뭐 카메라를 뭐 다루는 방법이라던가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뭐 렌즈를 뭐 조율하는 방법이라던가 좀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하는 거라고 맨날 박물관 가서 사진 찍고 다시 학교에 돌아와서 쓰레기로 무슨 작품을 만드는, 좀 전혀 나 자신한테 발전이 안 되는 그런 좀 수업이었던 거예요. 좀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방학 때 저 혼자 이제 다시 서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서치를 해서 저 혼자 모든 서류를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유학원한테 속은 거죠. 그 학교에 있는 전 교생 중에 영상 영화를 전공하겠다 하는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속아서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학원한테. 그래서 이제 유학원한테 좀 질리고 제가 이제 영어를 좀 이제 할 줄 아니까 제가 다 준비를 했어요. 그 학교와 직접 컨택을 하고 메일을 보내고 스카이프를 하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서류를 다 받아서 제가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오퍼를 받았어요. 이제 장학금과 이제 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한테 굉장히 좀 잘 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에 왔고 저 이제 8월달에 이제 미국의 LA에 있는 그 이제 필름 스쿨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이제 제가 영국 생활에서도 이제 영어를 써야 되니까 이제 제가 영어 공부를 좀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최대한 좀 실생활 영어에 좀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그러니까 생활 영어. 왜냐면 거기서 그러니까 스피킹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 예를 들면 뭐 내가 이런 문장을 쓰고 싶다. 그 예를 들어서 여기 혹시 핸드폰 무제한 쓰는 분 계세요? 그 무제한 데이터. 좀 계시나요? 그럼 앞에 계신 분한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핸드폰 요금제 어떻게 쓰세요? 핸드폰 요금제 뭐 쓰세요? 그게 무제한이죠. 그럼 제가 이거 영어로 물어볼게요. So what is your billing plan? What billing plan are you on now? 이제 이런 경우가 이런 말들 우리가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갑자기 바로 안 튀어나오죠.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땐 항상 유튜브에서 검색을 했어요. 그 유튜브에 다 무료 영어 콘텐츠 같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원하는 말들이 웬만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난 무제한 영어를 쓴다. 그 무제한이 영어로 뭐예요? 그 unlimited잖아요. 그러면 I just use unlimited data라고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별거 없어요. 이걸 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좀 알아봤고 또 이제 선생님들이 다 영국 사람들이고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이 상황에서 이 말을 쓰더라는 그 레퍼토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저한테 뭐 부탁을 해요. 그 유럽 친구가 저한테 유나 나 이것 좀 뭐 좀 해줘. You know, if you don't mind, could you do it for me?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제가 할 게 너무 많아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못 하겠는 거야. 그럴 때 제가 예를 들면 Sorry, I don't think I can because I'm gonna be a little scatterbrained with all I've got on my plate right now.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그릇에 담긴 게 너무 많아서 I'm gonna be a little scatterbrained. 지금 정신이 없어질 것 같다. 그래서 I don't think I can. 나 못 해줄 것 같아. 미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제 상황을 이해를 했죠. 그때 무슨 말 했냐면 저한테 fair enough라는 말을 했어요. F-A-R-E, fair enough. 이 fair enough가 그래 난 이 상황 이해했어. 알겠어. 이런 말이에요. 또 한 번은 제가 학교에 늦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늦었냐. 그러니까 there was a big traffic congestion when I was on my way to school in this morning, so that's why I'm late. Sorry. 아침에 교통체증 때문에 늦었어요. 죄송해요. 선생님 내 상황을 이해를 했어. 그래서 또 fair enough 이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fair enough라는 말을 거의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영국 실제로 그 사람들이 쓰는 말들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또 하나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영국에 이제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제가 뭔가 프로젝트나 과제를 하잖아요. 이 선생님 말 다르고 저 선생님 말 다르고 이 선생님 말 다 달라요. 그럼 제가 갈피를 못 잡고 막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냥 하면은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선생님 오셔서 뭐 이제 이런 말 해요. Don't be wish-wash, just go for it, give it a go 이렇게 말해요. 근데 wish-wash가 뭐냐 했더니 좀 이렇게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너무 결정권 없는 사람들. 그걸 이제 위시와시라고 하더라고요. 또 같은 예로 너 좀 이렇게 물건 많이 미루는 사람 있죠. 뭐 해야 될 일을 미루는 사람들. 보통 don't put it off 이렇게 말하는데 또 선생님이 저한테 don't be dilly-dally 이러더라고요. dilly-dally가 또 뭔가 미루는 걸 말하는 거래요. 저 이런 식으로 좀 되게 많이 저는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생활 관련된 영어를. 그래서 지금 뭐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영어를 좀 더 잘하고 싶잖아요. 제 생각엔 어느 정도 이제 베이직 기본기가 쌓였을 때는 이제 이만큼 가느냐, 이만큼 올라가느냐는 이거는 개인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이직까지는 어느 정도 코치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뭐 학원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이만큼 올라가는 거는 사람마다 영어에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다 틀리니까 그때부터는 자기가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좀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게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건 좀 시간을 버린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시행착오를 겪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영어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절대 뭐 시간 낭비나 뭐 돈 낭비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영어와 유학은 이제 이렇게 좀 끝이 났고요. 저는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입국을 했어요. 아직 약간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좀 어질어질하는데, 아무튼 저렇게 제 많은 분들, 저도 그렇고 이 다음에 좀 영어로 감탄사까지 좀 영어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을 좀 기대해 보면서 저는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